자, 테마 20번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잠깐만요. 우리 국토교육법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이런 개념이었죠. 자,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할 때 그 개발 방법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이 있죠. 공적 개발이 있고,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네,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은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인 개발 행위를 어디 가서 허가받죠? 관할 시청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하는 게 개발허가 제도잖아요.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일정한 개발 행위를 허가받습니다. 그때 이제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 대상은 우리 이렇게 오잖아. 이때 허가 대상은 이제 그저 보시면 되죠. 머리 글자 따서 근공, 토토토, 독관자, 일적 이렇게 왔다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공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건축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면은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대지고요. 그대에다가 치고요. 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은 이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가 돼요. 근데 반대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를 받았다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건축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는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 대상인데,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먼저 받으면은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지만,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았다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자, 공작물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죠. 뒤에 지고요.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할 때 이걸 하죠. 강고판이잖아. 이런 강고판은 지붕일 수 없죠.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은 대기업 간판이 있죠. 강고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공작물이잖아.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강고판 설치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되는 거야. 이 법상 개발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토가 세 개죠.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 뭔지 알죠? 절토, 성토, 정지, 토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겉모양을 바꾸거나 토지, 형질, 공유수변, 매립. 공유수 매립을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건축을 하려면은 대지를 조성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조성하잖아. 이 절토되는 부분에 이 부분의 높이, 그리고 성토되는 부분의 이 깊이가 몇 cm? 50cm 이하는 개발허가 대상이 아니냐. 경매하기 때문에.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가 50cm 이상이 되면은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돼요. 자, 근데 모든 개발행위 허가받지는 않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죠. 뭐죠? 임의사항. 간단하게 봅니다. 쉬우니까. 자, 건축물의 건축을 같이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임의사항에서.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그리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이 뭐죠? 이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뒤에 적어요. 지금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해줬잖아. 뒤에다. 예를 들면은 이게 뭐죠? 계집이에요, 계집.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이제 마당에 이제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큰 것은. 그때 계집이 이렇게 되게 생겼죠? 이 계집 맞죠?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잖아.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도 아니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인 거야. 이런 것은 이 법상 개발휴가도 안 맞는다, 이 말이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동그라미 1번.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도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니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 예를 들면 계집. 이 계집은 건축할 때 허가받아 안 받아? 이 법상 개발휴가 대상이 아니다. 계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는 경미한 사항이야. 경미한 사항이지. 경미한 사항은 허가 대상 개발행위도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밑에 적어요. 제일 밑에 적어요. 경미한 사항을 암기했잖아. 우리 암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웠잖아. 경미한 사항, 무게, 빨리 적으세요. 무게, 그 다음에 부피, 깊이, 높이, 이 단위가 4개야. 무게, 부피, 깊이, 높이는 얼마? 50이야. 50 이하는 경미하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무게가 50톤 이하이고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물건을 쌓아두면은 경미하니까 허가 먹어도 되잖아. 절토 성토할 때 높이 또는 깊이가 몇 cm? 50cm 이하는 허가 안 받잖아. 그 얘기잖아. 그 다음에 면적. 면적은 얼마죠? 25. 25 이하는 경미하죠. 면적은 25 이하가 경미합니다. 당 조심해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 면적. 공작물 설치 면적은 얼마죠? 50. 50 이하가 경미. 그렇게 됩니다. 2번부터 5번을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개발휴가 대상입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개발휴가 대상.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느닷없이 나오니까 또 이상하죠? 고기 드시고. 잠깐만.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앞으로 이 동네에서 뭐 해야 되죠? 신도시 개발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건축하고 있고 형질 변경하고 있고 사과나무 심고 있으면 도시개발상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휴가 대상인 거야. 보세요. 22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몇 개가 있죠? 7개. 1번 건축물의 건축 등. 거기서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3개가 있어. 동그라미에요. 건축구역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전부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이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그래서 새로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 행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행위와 용도 변경 행위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국토교육법상 개발휴가 대상과 똑같죠? 제일 마지막이 뭐죠? 중목의 벌채, 식재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휴가 대상이 된다. 중목의 벌채, 식재도. 1번하고 마지막 7번을 밑줄 그어서 딱 보시라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또 여러분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했어.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 방식이잖아. 재개발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누가 새로 건물 짓고 있어. 이 말이 돼 안 돼? 기존 건물도 철거할 건데 지금 금방 철거할 건데 새 건물 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개발 행위는 관할 시장 수준의 허가 없이 못하도록 개발 허가를 받게 하는 거야. 도시개발국과 정비구역에서 개발 허가 대상이 뭔지 알겠죠? 그때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두 가지예요. 1번 보세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수순은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야.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순이 허가 대상이죠? 정비구역은 대수순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 나머지는 도시개발구역과 똑같잖아. 7번 보세요. 줄것죠? 중목의 벌채, 식재. 그러면은 중목의 벌채, 식재는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은 아닌데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 그 세 개를 비교하시라고.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과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허가 대상과 정비구역에서 허가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임의사항.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비구역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도시개발구역 보십시오.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동그라미.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받아 안 받아? 허가 없이 할 수 있잖아. 응급조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쭉쭉 읽어보시고 저 밑에 쭉 읽어보십시오. 다 임의사항 보시면 돼요. 그냥 쭉 보시고 쭉 내려오세요. 테마 21 사업시행 방식입니다. 오셨습니까? 사업시행 방식.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시행 방식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목적이 줄것죠? 대지로세 효용 정진 뒤에 적어요. 공공시설 정비. 대지로세 효용 정진, 공공시설 정비 밑에 적어요. 이게 목적.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목적이 대지로서의 효용 정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으로 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거야. 또 하나가 있죠. 줄것죠. 두 번째, 집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잖아요. 두 가지를 외워둬야 되는 거죠. 수용 방식은 목적이 뭐죠? 줄것죠. 택지,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하면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까? 그 세 가지는 앞에 적어요. 동그라미 1, 2, 3을 묶어서 앞에 암기입니까? 이해입니까? 이해를 하면 돼. 이해라고 적고 고개를 드시면 설명합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기 힘든 척 하기 없기, 눈 크게 뜨기, 배고픈 척 하기 없기. 자, 보시고. 이런 얘기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뭐라 그래요? 종전 토지라고 그래요. 종전 토지. 그러면 농지도 대부분이고 임야도 있고 막 마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원주민과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은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 유리합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혼용 방식입니까? 원주민과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뭐냐고. 환지 방식이 유리하잖아. 아니, 봐요. 여보세요. 환지 방식으로 가면은 수용해, 안 해? 안 하잖아. 이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그 농지나 임야 대신에 채널 소송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로 두잖아. 환지로 되돌려주잖아. 그러니까 농지 평당 10만원짜리가 택지 100만, 평당 100만원짜리로 땅값이 10배, 50배 올라와서 환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잖아.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되면은 이 구역 안에 원주민과 투자자는 대박이에요.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집과 농지와 임야를 강제 수용당하고 시가로 보상받습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시가보다 못한 감정가격으로 보상금 받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게 수용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 유효하잖아요. 근데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돼 있어요. 모든 투자자와 원주민이 다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전부 수용 방식으로 바꾸면 난리 나겠죠? 이렇게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어요. 다음에 표 안 찍어주니까. 이걸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면 일부는 또 수용을 당하잖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 이거. 근데 반대로
첨부 수용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바꾸면 누가 반대하겠어? 가능하겠죠? 혼용 방식을 첨부 수용 방식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유리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과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의 변경은 가능하고 불리한 방식으로의 변경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러면은 혼용 방식이었다. 첨부 수용 방식으로 바꾸면 돼야 안 돼? 안 되지만 혼용 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전부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유, 수용 방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근데 전부 환지 방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그 3번 동그라미 1, 2, 3번이 해결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외우냐고 이해하면 되지. 외워야 됩니까? 이해하셔야 됩니까? 예. 그럼 읽어보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사업방식 변경,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줄까 봐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완전 원주민에게 불리하잖아. 이걸 뭐로 바꾼다고?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면 되잖아. 이번에 혼용 방식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죠. 가능하잖아. 일부는 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죠. 오른쪽에 보세요. 정비사업 시행 방식.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몇 개 있죠? 3개.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죠. 주관경 개선사업 뒤에 적어요. 주관경 개선사업 뒤에 적어요. 주관경 개선사업 방식이 4개가 있죠. 4가지. 그 4가지.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방법 4개를 어떻게 외웠죠? 우리가 적으세요. 제목 뒤에다가 스스로 환수관 적으세요. 스스로 환수관 이렇게 그랬죠.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방법은 스스로 환수관 이렇게 되죠. 스스로 환수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스스로 환수관 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죠. 연습해라고 자기가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청객 방식을 말하는 거 맞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줄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이때 봐요. 잠깐. 그때 주관경 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기로 무엇을 공급해? 줄 거예요, 교재에 뭘 공급하냐고? 주택, 부대시설, 미칠 거고 있습니까?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죠. 주관경 사업은 관리 청구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합니다. 동그라미 4번 해봐요. 주관경 개선 사업의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관리 청구계획 동그라미에 관리 청구를 뭘 공급하죠? 주거죠.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 3개를 외우라고. 그거 안 외우면은 이걸 못 외우면은 꽝이에요. 스스로 환수관 외워도 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사업방법이 2가지가 있죠. 교재 보세요. 뭐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때 재개발할 때 관리 처분계획 동그라미에요. 책에. 그때 관리 처분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건축물이야.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꽝이라니까. 건축물. 여기다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쓰면 틀려요. 오피스를 해도 틀려요. 건축물이야,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 공헌하는 방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재건축은 오직 관리 청구계획 방식밖에 없죠. 관리 청구계획 동그라미하고 재건축은 관리 청구로 무엇을 공급합니까? 줄 거세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모두 관리 청구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때 관리 청구계획으로 공급하는 대상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 3개를 구분해서 안 외우면 안 돼요. 책 다 외워도 다 못 찬다 이 말이에요. 네,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마 22번 도시공관리계획 이방권자와 결정으로 이 부분은 자료만 드리는 거예요. 이방권자 결정을 외우라고 자료 만들어 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진 않고 여러분 이제 하시고
책장 넘겨. 빈칸을 메워줘야 되니까. 빈칸을 메워야 되니까. 빈칸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다 메워놨어, 다. 자, 이제 보시고, 25페이지 와보세요. 빈칸이 보일 거예요. 25페이지 빈칸이 있나? 없어요? 없고.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도 빈칸이 있어요? 어디에? 26페이지에 테마 23은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죠. 테마 23부터 이제 하시면 되죠. 테마 22번은 자료입니다. 자료, 결정권자, 예방권자, 암기할 수 있도록 뽑아드린 거예요. 자료만 드린 거죠. 읽어드리고 안 해요. 자, 테마 23번.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해제. 오셨습니까?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지난해 시험 나왔잖아요. 자, 도시개발구역 해제. 거기 눌러주세요. 여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죠. 제일 먼저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뭐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동시에 뭐죠?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죠. 자, 결정된 시행자가 뭘 작성하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게 되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쓰면 그 다음에 뭐죠? 공사, 착수죠. 사업시행 공사에 착수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받고 몇 년?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하자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한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신도시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이 동네에 지정됐어. 그럼 여기서 무슨 사업하죠? 무슨 사업 하냐고. 도시개발구역인가 도시개발 사업 하겠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이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조금 전에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대수선 행위를 관할 시장 군수의 시청 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어 없어? 없던 행위자를 받잖아.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거야. 그러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만 제한받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해제 사유가 해제 원인이 구역 지정 고시에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니까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된 겁니까?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구역 지정 이후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게 해제 사유가 되는 거라고. 하나 이었죠?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 그랬죠?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 공고했으면 공사 완료 공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 서류 몇 개 했죠? 3개. 이거 쉬워요. 작년에 여기서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시험 나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수험생이 딱 C라는 거만 딱. C라는 거 난이도가 높은 걸 딱 낸 거야, 작년에. 작년에 이게 나왔잖아. 이 3개 일단 빈칸 메우고 가요. 26페이지 밑에 빈칸에 박산에 3개 나와 있죠? 도시개발구역은 다음에 규정된 날, 즉 동그라미 1, 2, 3번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해제인 것으로 본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서 몇 년? 3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야. 수용 방식은 줄 것죠? 공사 완료 공고에 대해 다음 날 해제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 2번은 안 적었지만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일 때야. 그 밑에 양가로 2번 이게 시험 나오고 작년에 시험 문제 여기 나온 거야. 이거 설명할게요. 설명 듣고 같이 봐지 교재를. 자, 설명 들으세요. 여러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등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개발구역 수립 없으면 다음날 해제는 수고입니다. 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주도 이상이면 2년을 몇 년 해야 되죠? 이때는 5년을 합니다.
5년으로 해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해제행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구역 수립해야 되는데 그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동안 실질계획과 신청이 없으면 또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해제행수입니다. 이때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3년을 몇 년을 해야 되죠? 5년으로 해서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해제행수입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예요. 딱 싫어하는 거, 딱 어려운 거. 제일 밑에 봐요. 양가로 2번. 26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다음 중 한 개 규정된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행수로 본다.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할 때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부터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구역 수립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해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을 수립할 때 개발구역은 수립됐어 2년 내에. 근데 그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실질계획과 신청 없으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해제행수입니다. 위 1번과 2번의 경우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년과 3년을 몇 년으로 하죠? 5년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그럼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가 있죠. 정비구역 해제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1번에 봐요. 요청 해제, 강행규정이 있죠. 강행규정 동그라미. 강행규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직권해제입니다. 이비규정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죠? 6개. 그래서 강행규정 해제하여야 할 사유하고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직권해제를 비교해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양가로 1번 해제 요청하고 직권에 의한 해제 양가로 2번을 딱 묶어서 비교 암기. 이게 통째로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안 해면 안 돼, 이런 건. 그때 강행규정 몇 개가 있죠? 3개.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많이 들어있죠? 이거를 어떻게 암기했느냐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 이걸 어떻게 보죠? 우리가 암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적으세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무조건 2년이에요. 2년. 맞습니까? 이렇게 없잖아. 요청해 주세요. 강행규정은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빨리빨리 적어요. 조합, 기타. 조합, 기타 몇 년? 3년. 조합, 기타 3년.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조합, 기타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몇 년? 5년. 이것만 외우는 것입니다. 이게 통째로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외우면 안 돼, 안 외우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할 사유.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조합, 기타 등등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5년. 이렇게 외우시고, 잠깐만요. 잠깐. 조합, 기타가 뭐죠? 기타는 추진위원회도 안 보이고 조합도 안 보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도 아니면 기타 등등이야. 아셨죠? 그러면 빈칸 비울 수 있죠? 한번 봐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봐요. 동그라미 1번에 추진위원회 보여? 3줄인데 동그라미 1번 3줄이죠? 추진위원회 보여요? 안 보이잖아. 동그라미 1번에 강행규정 동그라미 1번에 조합 안 보이죠? 추진위원회 안 보이죠? 토지 등 소유하는 재개발도 아니죠? 기타 등등이잖아. 몇 년? 3년. 동그라미 2번 가요. 동그라미 2번에 기업권 봐요. 기업권에 저 끝에 추진위원회 보이죠? 그럼 가면 몇 년? 2년. 니은번에 저 뒤에 조합 보이죠? 몇 년? 3년. D급번은 시작할 때 추진위원회 보이죠? 2년. 조합 보이죠? 니을번에 보이죠? 3년. 3번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몇 년? 5년. 이게 정답을 결정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 내려옵니다. 직권해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죠. 과도한 부담 동그라미. 추진 상황을 봐서 도저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줄 거예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전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뒤에 줄 거요. 가로 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이야. 그럼 잠깐 아직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으니까 사업 중반입니까? 초반입니까? 초반은 투입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 규모가 크지 않죠. 쉽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0.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6번 와요. 6번 와요. 6번. 죽겠죠.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버리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이야.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조합이 설립돼 버렸다는 것은 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죠. 그럼 준비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됐죠. 지금 정비구역 해제하면 매몰 비용 규모가 커지죠. 그래서 함부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못하도록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 동그라미 줄 거예요. 과반수 매우 넣어야 되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 해제의 핵심은 1, 2, 3, 6이야. 특히 3번, 6번은 꼭 비교해서 암기하고 4번, 5번은 참고로 읽어두면 되고 4번에 빈칸이 있죠. 몇 년? 10년. 동그라미 4번의 빈칸은 몇 년? 10년. 해제 후 조치 읽어드립니다. 해제 후 조치 저 밑에 내려오셨습니까? 27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즉 자가 개량 방법으로 지정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적어 넣습니까? 이때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 방식이야.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해제가 된 동네는 뭘 지정하죠?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지정해서 그 동네는 철거합니까? 보존합니까?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겠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자가 개량 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철거 방식이 의미합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그 다음에 2번. 정비구역 등 해제가 고시되면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소인가 조합 설립인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 고시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소인이나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법상 보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28페이지. 자, 테마 24번이죠. 테마 24번.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이에요. 네.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 자,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입니다. 암기해야지 뭐. 암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 다 외워야 됩니다. 도시개발조합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드려야 되죠. 재개발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됩니다. 재건축은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그라미.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3번.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입니다. 이는 별표하시고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 동그라미. 이런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은 무슨 조합이죠?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두 개뿐이야. 자, 지역조합과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주택 건설대지 면적 몇 %? 80%. 주택 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그라미. 80% 이상 동그라미 사용권은 확보 밑줄 있죠. 거기에 플러스예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주택 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에 달하는 사용권은 확보에 플러스 몇 %죠? 15%. 그 추가해야 되죠. 15% 이상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해야 됩니다. 15% 이상의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해야 돼요. 대지 면적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에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주택 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그 밑에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을 인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설립을 신고하기 때문에 인가신청 대상이든 제외되죠? 설립 신고를 합니다. 설립을 신고 대상하죠. 설립을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인가신청 대상은 제외된 거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고개 드시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여기 아파트 봐주세요. 101동, 102동, 103동이 있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별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별로 리모델링 합니다. 동별로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계류서에 도장 찍어야 돼.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내용 몰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결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오라고 그랬잖아. 이거마저 안 외우면 안 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결의 요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진짜 필수적인 거, 진짜 자주 나오는 거, 그것만 다 모아서 지금 맞는 거예요. 조합은 자격비고. 내려오셨습니까? 네. 동그라미 2번 내려와요. 정비조합 나와 있습니까? 정비조합. 정비조합에서 조합은 지위 이전 금지. 동그라미 2번 내려오셨습니까? 28페이지 제일 밑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주택법상 투기가지고 동그라미. 투기가지고로 묶인 줄것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줄 것입니까? 재건축 단지에 투기가지고가 지정되면 조합은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언제부터? 줄 것죠? 조합 설립 인가 후. 적어놓어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은 지위를 양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 동네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 넣으세요.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손떼죠?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받더라도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동그라미 하죠?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끝에 있잖아.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이혼은 세 번째 줄 끝 처음에 있죠? 상속과 이혼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상속과 이혼으로 조합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거죠. 네. 이 부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책잘 넘겨요. 넘겨서, 양도자의 양도 사유가 정당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책장 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29페이지 제일 위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빈칸이 나와 있죠? D각번에. 세대원 모두가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세료 모두가 몇 년? 2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양도 사유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조합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몇 년이죠? 2년. 그 다음 내려와요.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설명할 거예요. 나머지는 자료 이제 활용해서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3가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동그라미 1번부터 2번이 아니고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거야. 자료에 보니까 1번과 2번 되어 있죠? 고쳐주세요. 1번부터 3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지역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야.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때 동그라미 2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같은 모집 지역에 몇 개월? 같은 모집 지역에 몇 개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돼요.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의 기역에 해당해야 돼. 기역이 뭐죠? 무주택 시대의 시대주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니은에 해당하면 돼. 니은. 동그라미 1번의 니은에 해당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같은 모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거지의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주도 지역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본인 동그라미 본인 동그라미 본인과 같은 시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동그라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요건이에요. 그럼 고개를 들죠? 고개 드세요.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제가 항상 개념을 강조하잖아요. 지역조합이란 같은 모집지역, 맞죠? 같은 모집지역. 같은 모집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하는 거 맞죠?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근데 같은 모집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지역이잖아요. 그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모집지역. 광주, 광역시, 전남도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같은 모집지역에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무주택 실외주 가능하죠. 주거지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자도 가능하죠. 그리고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 밑에는 자동으로 돼요. 이제 자료 보시고 하면 돼. 그 다음에 내려와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너무 중요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고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 지역하고 직장. 지역하고 직장이죠. 지역하고 직장.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 서류를 비교하면 돼. 이걸 비교해서 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봐요.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통적으로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어. 공통서류가 있어. 공통서류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첨부해야 될 서류가 들어가겠죠. 그죠? 공통서류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이건 안 외워도 되잖아.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이게 정답 결정하지도 않거든. 그러면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첨부되는 서류도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첨부되는 서류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공통서류는 안 외워도 되잖아. 그럼 한번 봐요. 25번 보세요. 29페이지 제일 밑에. 29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 중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앞으로 묶어달라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앞으로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공통서류야. 공통서류. 공통서류. 모든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된다니까. 몇 번만 외우면 되죠? 6번 암기.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주거죠? 주택 거주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은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확보 증명서 첨부해야 돼. 밑에 적어요. 밑에 플러스 아까 했죠? 몇 %?
15%, 대지 면적 15% 이상, 대지 면적 15% 이상 소유권 확보 증명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15% 이상에 대한 소유권 확보 증명 서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지 첨부 서류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만 이게 첨부되는 거야. 이 녀석이 왔다, 이게 리모델링에 붙으면 틀리는 거야. 그걸 답 찾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넘겨요. 넘겨서 이제 30페이지 봐요. 30페이지. 30페이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동그라미 1번. 위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공통서류 맞죠? 그럼 공통서류는 여기서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2, 3, 4만 외우면 되잖아.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아까 결의서가 필요하죠? 근데 결의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죠? 뒤에 적어요. 동의 요건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잖아. 맞습니까? 이 결의 증명서 첨부해야 돼. 이거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는 필요 없죠?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만 결의 증명서 필요하는 거야. 근데 결의 증명서에 첨부되는 동의 요건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리모델링 하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 리모델링은 무슨 리모델링이 있죠? 그렇죠.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고 정축 리모델링이 있는 거야. 근데 정축은 두 가지잖아. 주거 전용 면적을 30% 이하까지 증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있죠. 근데 시대수 증가는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이하까지 시대수를 늘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주거 전용 면적을 30% 이하까지 늘리거나 세대수를 100분의 15,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이하까지 세대수를 늘리려면은 건축 기준이 강화되어야 됩니까? 완화가 되어야 됩니까? 완화. 그래서 2번 해봐요. 3번 해봐요. 건축 기준 완화 적용이 결정됐다면은 건축 기준 완화 적용 증명서. 그리고 기억번, 동그라미 4번의 기억번. 대수선 리모델링 사용 경과 후 몇 년? 사용 검사 후 몇 년? 10년 경과. 10년 경과 증명서. 정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거야. 결의 증명서, 건축 기준 완화 증명서, 대수선은 10년 경과 증명서, 정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증명서를 첨부하면 돼요. 그래서 2, 3, 4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된 서류하고 그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된 서류를 구별할 수 있게 됐죠? 네. 자, 26번 잠깐만요. 보시고요. 여기 봐주세요. 도로. 갑과 을의 토지가 있어. 갑과 을의 토지가 있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결정고시하면은 그 도로건설 사업은 신도시개발 사업입니까? 정비사업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죠. 사업이 결정되면은 사업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거 맞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들은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절차가 뭐죠? 사업시행자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봐요.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여기서 기존의 도로가 좁으니까 갑과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여기서 도로공사 해야 되잖아. 바로 들어가서 공사합니까? 설계해야 됩니까? 몇 미터로 해야 될지, 여기는 얼마를 성토해야 되고, 얼마를 절토해야 되고, 막, 여기는 턴을 만들고 설계해야 될 거 아니야. 설계는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됩니까? 가봐야 됩니까? 가서 측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법에서는 세 가지 행위를 허용합니다. 첫 번째,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죠?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법조를 할 수 있는 행위는 타인 토지를, 그렇죠. 출입할 수 있죠. 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타인 토지를 재료 적장이나 임시 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타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 있죠. 제거 변경할 수 있죠. 몇 가지 행위가 허용되죠? 세 가지. 출입할 수 있다,
일지 사용할 수 있다. 장애물 제거 및 변경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출입을 할 때 절차는 뭐죠? 허가. 허가. 꼭 외우라고. 출입의 절차는 허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일지 사용과 제거 변경의 주소는 당연히 같죠? 일지 사용과 제거 변경은 뭐죠? 동의. 동의. 이 부분을 다 구분하라니까. 출입은 허가. 일지 사용과 제거 변경은 동의. 동의. 허가. 단. 예외가 있죠? 단. 행정은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맞죠? 허가받고 출입하더라도 출입할 일치와 장소를 미리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주죠.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동의를 얻고 일치 사용과 제거 변경 행위를 하더라도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놀라지 않도록 며칠 전까지 알려야 되죠. 3일 전까지. 허가, 동의, 7일, 3일 비교 세우시라고. 근데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고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면 동의를 얻을 수 없잖아.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나누어지는 거야. 행정청은 그 사실을 관할 시청군청에 통지하고 일지 사용 행위 등을 할 수 있어. 근데 비행정은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일지 사용 등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허가받고 타인 토지에 출입했죠. 조사 측량 활동을 하면은 여기 감자밭, 고구마밭을 밟아서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받게 되죠. 손실 보상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손실 보상할 자는 출입 행위를 한 행위자입니까? 행위자와 속한 행정청입니까? 행위자와 속한 행정청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손실 보상하는 거야. 측량할 때 삼각대 들고 뛰어다니는 알바생이 손실 보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위자가 보상합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까?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손실을 받을 자가 손실 보상을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에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다고. 일주일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 등록 주소인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없다. 빈칸 외워드릴게요. 설명하고 이대로 필기 다 해놨다니까. 필기 양도 빈칸 외워드릴게요. 자, 원칙. 타인 토지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 동그라미. 출입을 동그라미 해야 돼. 출입 행위를 하려는 자는 줄 것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장, 군수. 이걸 뭐라고 외우죠? 시청군청에 가서 출입은 뭐 받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의 절차는 허가. 단 출입할 날이 며칠?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출입의 일치와 장소를 알립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죠? 네. 다음 내로입니다. 일지 사용 동그라미, 변경 제거 동그라미. 타인 토지를 제로축시장이나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일시 사용 동그라미. 나무나 흙이나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 변경 동그라미, 제거 동그라미.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 행위를 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와 관련해 뭘 받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를 사용할 날에 또 장애물 변경 제거할 날에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미리 알려야 됩니다. 2번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와 거소가 불명확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나누어집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사실을 뭐 한다고? 통지.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내려와요. 손실보상할 자. 타인 토지 출입 행위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누가 손실을 보상하죠? 가로 안에 적으세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줄 거예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됩니다. 행위자가 아니다, 그죠? 행위자가 아니고 손실을 보상하잖아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손실보상 절차, 원칙, 협의.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손실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협의해야 한다 줄 거 없고 밑에 적어요. 원칙. 단, 그 밑에 줄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 입은 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면 협의할 수 없다면 줄 거 없죠. 협의가 불성립하면 어떻게 되죠? 관할 토지수용에 재결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테마 26이었습니다. 네.